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에게 납치당한 한국인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피해자를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로 사실상 이재명 탄핵 사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해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납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연간 10에서 20건 수준이던 사건이 이재명이 당선된 올해 들어서 330명으로 급증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400에서 500명의 납치 신고가 접수됐다 라며 실제로는 캄보디아인이 아닌 중국인들이 범죄의 중심에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피해자는 500명에 달해 세월호 299명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명백한 이재명의 탄핵 사유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들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중국인들은 피해자 박모 씨에게 약물 흡입을 강요했고 이후 가족에게 송금을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약 운반에 동원되거나 폭행을 당해 다른 생존자들에게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는 증언이 나왔고 각종 고문과 폭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사망 2개월이 넘도록 피해자 시신의 국내 송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캄보디아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40대 남성이 현지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거나 카페를 나서던 50대 한국인이 중국인 4명, 캄보디아인 1명에게 납치돼 고문당하는 등 중국인들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로 떠난 상주 출신의 30대 남성이나 광주 20대 청년의 실종 신고가 13일 날 접수되어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으로 공격하던 민주당. 그러나 이번엔 이재명 캄보디아 납치의 2784시간, 취임 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을 방치한 것은 어떻게 답변할지가 주목되며 시민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취임 3개월이 넘도록 주 캄보디아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중국인들의 한국인 납치를 방치하고 중국이 한국인을 납치하기 쉽도록 사실상 의도된 공백행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납치된 국민이 메신저로 구출 요청을 하자 본인이 직접 구글 번역기로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무시하였고 결국 건물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국민이 직접 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아오자 업무 시간에 다시 오라 라며 쓰레기장에 수시간 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사관 내 경찰 인력은 단 3명뿐이었기에 그간 친중 행보를 보이던 이재명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중국을 두둔하는 댓글이 확산되고 있어 중국 정부 또는 댓글 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두고 폭언을 쏟던 민주당과 좌파들. 하지만 정작 이재명은 2784시간 동안 방치하고 예능을 촬영하는 등 명백한 이재명 탄핵 사유입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인 납치 피해자 500명이면 세월호보다 더한 이재명 탄핵 사유, 박근혜 7시간 대 이재명 공백의 2784시간, 한국인 죽인 중국인들 도망갈 시간 벌어주는 거임. 데이터 센터 불탄 국가재난 상황에 한국인 550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재명은 피자 처먹으면서 예능 찍었던 거? 이재명은 한국인보다 중국인 복지의 진심임. 당장 이재명의 2784시간을 특검하고 탄핵해서 진실을 인양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누가 뚫어줬습니까? 중국이 뚫어줬습니다. 1대1로. 중국이 캄보디아 공항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중국 거고요. 항구도 중국이 만들어줍니다. 뭐 도로, 공항, 항구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를 왜 이렇게 지고 상태냐. 1대1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장악을 하고 남중국해에 나가려면 캄보디아가 필수거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정권을 돈과 맞게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 저주 속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땅이 돼버리는 거죠. 차이나타운 이런 데는 굉장히 삐까번쩍하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실제 주민들은 이런 생활을 합니다.
부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살벌한 얘기를 할 텐데 동남아 조직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밴쿠버 모델과 시드니 모델이 있는데 밴쿠버와 시드니의 마약이 유통이 될 때에 중국 조폭을 동원해서 마약을 풉니다. 마약이 유통이 됩니다. 시드니나 밴쿠버에 마약이 유통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돈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해진 돈을 갖고 시드니와 밴쿠버에 있는 정치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돈을 갖고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악순환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국을 점령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이미 중국 공산당이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조직이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슬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중국인들의 침투가 시작이 되었고 마약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못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면 그냥 거지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 쓰는 전략이 마약의 전진기지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Isn't that the countries are dangerous? You Cambodians are okay. Now I can say to my friend, fuck you all. And I said, shut up a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English, what happened in Cambodia.